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20 아래서 거래되는데 이는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도 원유 가격의 하락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유를 둘러싼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이어서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또 하나의 불안 요인을 키우는 지표가 바로 유가입니다. 오를 듯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감산 합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왜 그런 걸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백두희 차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8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어요. 사실 저는 제가 잘못했겠지만 $20 선 밑은 안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 일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40분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역시 저보다 나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수요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집에서 웬만하면 모든 거를 다 이제 시간을 소비를 하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안 돌아다닙니다. 그럼 당연히 휘발유 소비도 줄어드는 것이고요. 지금 세계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나라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공유 소비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소비가 한마디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거에 반해서 사실은 이제 공급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어요. 이제 대규모 유정들도 발견이 됐었고요. 또한 무엇보다 지금 미국 셰일 석유가 굉장히 빠르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국 일자리를 보게 된 상황인 건데 미국이 확실히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지금 미국 관세, 원유와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감산 합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세부 내용도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예전에 언급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 이 카드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거겠죠. 이제 미국이 지금은 이제 에너지 패권까지 이제 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 패권이라는 부분은 이제 셰일을 바탕으로 쥐고 있는데 셰일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를 뽑아내는 단가 자체가 다른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셰일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정급 본드로 이제 몰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막고자 좀 더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한테 이제 푸시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국가들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 이행을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개최된 오펙 플러스에 대한 그 결과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멕시코가 마지막에 또 변수로 나오고 계속 사우디, 러시아 눈치 보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오펙 플러스 합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무엇이 가장 중요했나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5월 1일부터죠. 그리고 6월 말까지 두 달간 매일매일 970만 배럴 정도 원유를 감산하겠다. 이 부분을 이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이제 1000만 배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멕시코가 그건 죽어도 못하겠다. 죽어도 못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 10만 배럴이라서 970만 배럴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요. 1000만 배럴이 아니라 하루 2000만 배럴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1000만 배럴, 970만 배럴 당연히 시장에서는 실망스러워하는 수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기간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5월 달부터 이걸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4월입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조금 남아 있고요. 또한 지금 IEA라고 할 수 있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이제 언급이 나오는 것은 4월 달 매일매일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한 2,900만 배럴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70만 배럴도 상당히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보다 3배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3배 이상의 어떻게 보면 높은 그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미스매치가 계속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불안해하고 유가가 감산을 한다고 해도 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수요가 문제인지 공급이 문제인지 그 부분도 좀 헷갈리거든요. 암만 공급을 줄여봤자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가격이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요를 말씀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제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한 거잖아요.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잡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언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코로나의 시대에 수긍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수요의 회복이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공급 쪽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우디는 이제 석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거든요. 쉽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이제 석유 가격이 줄어들고 뽑아내는 부분도 줄어든다라고 한다면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계속해서 또 삐걱삐걱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석유 가격, 그러니까 유가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우상향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턴어라운드가 어렵다. 그럼 중요한 건 유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건데 최근에 정유주들이 반등했던 게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유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 희망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유가가 턴어라운드 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지금 정유주를 살 필요도 없는 거네요. 실적에도 많은 큰 타격을 받겠고요. 사실 이제 정유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러니까 재고 평가 손실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좀 비싸게 이제 수입해온 부분들이 이제 손실로 잡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1분기가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40불대에서 20불대로 갔으니까 드라마틱하게 나왔는데 20불에서 여기서 빠져봤자 제가 생각할 때 16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좀 괜찮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짝 헷갈려요. 지금에서 더 떨어져도 16달러 선인데 그렇다고 급격한 턴어라운드는 아닐 것이다. 그럼 이걸 정리해 보자면 이 유가라는 그 가격 자체가 원유 가격이 계속 우리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는 계속해서 불안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지는 낙폭이 그리 크지 않아도요? 네, 지금 현재 상황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네. 많은 이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석유를 뽑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나라들이 이제 재정 건전성이 계속해서 이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흔들림 자체는 조금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저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부분이 정말 이제 의회를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인프라 투자 자체는 결국에는 석유화학 제품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번 유가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이 원유 가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를 좀 찾아볼게요. 저는 원유 레버리지, 뭐 ETF, ETN을 살까 했는데 주변에서 말이 최근 원유와 유가의 이 괴리율이 좀 크기 때문에 굳이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장님은요? ETF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뭔가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야 되겠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들어가자. 예,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NCC 업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원유를 가져오고 나서 그거를 이제 정유를 하잖아요. 정유를 하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나프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나프타를 크래킹해서 수많은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프타를 크래킹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
3사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요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NCC 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프타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주처럼 뭐 휘발유라든지 등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NCC에서 나오는 제품군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이런 제품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수요 자체도 좀 다른 에너지원보다는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것은 NCC 업체들의 이익 자체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롯데케미칼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미국이 정말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쪽에 또 공장을 또 어떻게 보면 짓고 굉장히 좀 잘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여전히 유가는 불안하다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백두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